조선왕자전. 어질면서 강인했으나 평가절하된 현종이연. 현종이연은 조선의 제18대 국왕으로 예속 논쟁에 휘말린 정치적 입지 때문에 단명 국왕으로 착각되지만 재위 기간이 15년으로 10년간 재위했던 아버지 효종과 비교해도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나이로는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어 오래 살지는 못한 편인데 효종의 외아들로 숙종의 아버지이자 경종과 영조의 할아버지이며 효종이 복림대군이던 시절 심양의 인질로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역대 임금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임금이기도 한데 인조가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왕세손이 되었고 아버지 효종이 즉위한 뒤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왕사에서 단종과 함께 세손세자왕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극소수에 해당하는데 1659년 효종이 죽은 뒤 즉위하자마자 어의 신가귀를 교수형에 처한 뒤 예속 논쟁에 휘말립니다. 이 예속 논쟁은 한국사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당시 중요한 전국의 이슈가 되었지만 재위기간 내내 예속 논쟁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라 심각한 이슈를 평화적이고 유려하게 풀어간 정치력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663년 발생한 공해사의 논쟁에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서필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논쟁이 격해지는 와중에도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느낌이 들자 논쟁을 종결시켜 전국을 안정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강력하게 장악하기 위해 오가작통사목을 제정했고 수리시설과 양전 사업에 힘썼으며 나라 재정을 수습하고 동활자 10만 개를 주조하는 등의 치적도 남겼습니다. 군사적으로 북벌 정책은 계승하지 않았으나 군사력 강화 정책을 계승해 신기전을 개량해 대량 생산하는 등 군비 증대를 했고 온천 행차 때마다 군사 훈련을 시키기도 했을 정도로 군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처럼 서양의 문물이나 과학기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혼천의 개량이나 자명종 제작 착수에도 힘을 기울였고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씨가 같으면 본관이 다르더라도 혼인을 못하게 했습니다. 몸이 병약해 평생 고생했는데 종기를 달고 살다시피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재위기간 내내 온천을 자주 애용한 군주로 가히 조선 역대 국왕 중 최고의 온천 마니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왕입니다. 경신대기근이 닥쳤지만 나름대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현종대의 대동법이 호남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었는데 호남이 곡창지대라 민생고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종은 붕당이 가장 격렬했던 예속 논쟁과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서 왕으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스트레스로 잔병에 시달렸고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1674년 30대 초반의 나이로 단명을 했습니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에 있는 숭릉으로 아내인 명성황후와 나란히 묻혔는데 숭릉 남쪽 연못에 서식하는 희귀 조류들을 보호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비공개 능력이었지만 2013년부터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북벌론이라는 대표적 키워드가 있는 아버지 효종과 장희빈과 인현왕후로 잘 알려진 아들 숙종에 가려 관심도나 존재감이 떨어지고 예속 논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무능하거나 심약한 군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예속 논쟁을 통해 서인 중심으로 빠진 붕당 전국의 균형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했고 병저호란 이후 혼란에 빠진 나라를 재건해 수습했으며 최악의 대기근인 경신대기근을 넘기는 등 치적을 제법 남겼습니다. 더구나 2차 예속 논쟁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아버지 효종의 위상을 장자로 확정하려는 모습을 보여 서인들의 기세가 대폭 꺾일 정도였고 김수흥 같은 거물들도 군소리 못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효종의 부마였던 정제륜이 궁궐을 드나들며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야사인 공사견문록에는 현종의 소소한 일화들이 적혀 있는데 정제륜은 효종의 사녀인 숙정공주의 남편으로 아버지는 영의정 정태화입니다. 당시 궁궐에 있던 광해군의 후궁인 허씨를 모셨던 조상궁은 현종의 조부인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것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고 현종이 탄생한 후 조상궁이 현종의 보모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어린 현종이 불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불로써 나라를 얻은 것을 배우려는가라고 중얼거렸는데 인조반정 때 궁궐이 불탔던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인조의 집권을 비아냥대는 말이었습니다. 현종은 이를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 즉위 후 조상궁을 불러서 그 일을 거론하며 자신을 양육한 공이 있어 중한 벌을 받게 할 수 없어 참고 있었다고 타이른 후 출궁만 시키고 더 이상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종이 궁지에 몰렸던 안추원 사건. 병자호란 때 납치됐다 돌아온 안추원은 원래 약주대로라면 청으로 돌려보내야 했지만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홍명하가 건의의 고향에서 살게 했고 현종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안추원이 적응을 못해 청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잡혀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청나라는 바로 칙사를 보내
현종과 같이 이를 조사해 대신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현종 7년인 1666년 안추원이란 조선 피로인이 탈출해 조선으로 되돌아온 사건으로 조선이 다시 굴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안추원은 13세의 강화도에서 몽골병에게 붙잡혀 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한인에게 노예로 팔렸고 1664년 피로 생활 27년 만에 탈출에 성공해 조선에 돌아왔는데 조선 조정은 안추원의 입국 사실을 알고 내지로 보내 의복을 지급하고 그의 정책을 도왔습니다. 정충역조의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망쳐 조선으로 돌아올 경우 되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청나라가 모르게 한 일이었고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영의정 정태허와 좌의정 홍명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풍덕인데 고향에 돌아가 보니 부모와 친척이 아무도 없었고 생계가 막막해지자 안추원은 2년 후 다시 청나라로 돌아갔으나 청의 봉성에서 잡혔고 이 사실이 심양의 청주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조선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청조정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신을 조선에 보냈고 조사 과정에서 당상관인 정태화와 홍명하는 물론 현종까지 궁지에 몰렸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5천냥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일단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정태화와 홍명하에 대한 탄핵 조치가 이어지며 전국이 혼란에 빠졌고 국왕까지 연루되어 수모를 당했습니다. 현종이 직접 사죄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려 죄는 감해졌지만 실록에서 사과는 남한산성 때 못지않은 치욕이었다고 개탄했는데 이후 조선 조정은 정축약조에 위배되는 일은 극히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종에 대한 이런저런 뒷이야기들. 청나라 사신을 서교에서 전송하면서 성돌 위에 섰는데 사신이 떠난 후 한 병사가 빨리 걷다 현종과 부딪혀 넘어질 뻔하자 주위에서 이 병사를 처벌을 건의했으나 현종은 모르고 한 일이라며 곤장 대여섯 대만 쳤다고 합니다. 세자 시절에는 효종에게 새끼 곰을 바친 사람이 있어 곰을 궁에서 길렀는데 1년 뒤 곰이 성장해 사람 말을 안 듣자 내시가 사람을 해칠지 모르니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청해 효종이 이를 받아들이려 했답니다. 그러자 현종은 곰이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라 하지만 아직 해를 받은 이가 없는데 앞날의 일을 염려해 미리 죽인다면 안 된다며 야산에 놓아줄 것을 청했고 효종은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종 치세에는 예속 논쟁의 대립이 격화되긴 했어도 현종의 중재와 교통 정리 덕에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가장 큰 형벌을 받은 사람이 삼수로 유배된 윤선도 정도였습니다. 현종실록에 의하면 인조가 살아있을 때 누가 표범 가죽을 인조에게 바쳤는데 품질이 나빠 퇴짜를 놓으려고 하자 세손이었던 현종이 새로 표범을 잡으려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고 말해 인조는 표범 가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인들이 허적을 공격하는 소가 올라오면 온화한 현종도 노발대발에 탄핵소를 낸 자들을 파직과 유배시켰는데 서인과 남인을 서로 견제하게 하는 편이 왕권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숙명공주가 왕실 사람들과 나눈 서간첩인 숙명신한첩에 현종과 나눈 편지가 실려있는데 제주도 밀감을 아껴두었다 준다며 생색을 내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답장을 써서 사이가 특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계우가 없는 조선 국왕들 중 유일하게 후궁을 들이지 않고 중전인 명성왕후 김씨에게만 충실했는데 사이가 좋아서라기보다 명성왕후가 워낙 성깔있기로 유명해 후궁을 들이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낼 때는 단호했지만 아버지, 아내, 아들과는 정반대로 기본적으로는 매우 온화한 성품이었다는데 명성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일남사녀를 두었는데 첫 딸은 아기 때 사망했습니다. 명성공주와 명예공주는 혼례 직전에 급사했고 망세자와 막내 명안공주만 장성에 혼인을 했지만 명안공주는 1687년 5월 16일에 20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왕실에서는 점점 후손이 귀해지기 시작했는데 광해군 생전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조카 증손자이며 실제로 현종이 태어나고 5개월 뒤 광해군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효종과 마찬가지로 명군임에도 사극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아 숙종시대 사극에서 아버지로 특별 출연하는 경우가 많고 현종시대를 비중 있게 다루는 사극은 드라마 마애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2002년 KBS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양재성이 연기했고 2012년 MBC 드라마 마애에서는 한상진이 연기했으며 박시백의 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뚱뚱한 체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어질면서 강인했으나 평가절하된 현종 이언이었습니다.